자, 이번에는 그 셀프 일루미네이션 맵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셀프 일루미네이션 맵은 보통 이제 비트맵 파일이나 또는 아까 그 절차 맵을 사용해서 그 자체 조명 값을 또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오브젝트의 일부를 빛나는 것처럼 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과 또 하얀색을 사용해서 그 맵의 흰 구역은 완전히 그 자체 조명을 받는 것으로 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검은 구역은 그 자체 조명이 없이 또 렌더링을 하고요. 그리고 회색 구역은 그 회색의 비율 값에 따라서 그 부분적으로 자체 조명을 받는 것으로 또 렌더링을 합니다. 그 주로 그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나 그 어두운 도시의 그 빌딩 또는 우주선 같은 곳에 그 사용이 되는데, 그 사용 방법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네, 요거는 잠시 하이드를 시켜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박스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박스가 있고요. 자, 디퓨즈 맵에 맵을 넣으실 때, 자, 맵을 넣으실 때, 그, 제가 이제 윈도우 탐색기를 좀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그, 이제 디퓨즈 컬러 옆에 넌을 누르고 비트맵을 거쳐서 그, 이제 탐색기를 통해서 이제 맵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과정이 상당히 긴데, 이때, 여기 자체에서도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퓨즈 컬러에는 요 맵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에다가 어사인을 하고요. 자, 렌더링의 결과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을 했을 때, 자, 이런 상황이죠. 자, 요거를 클론을 해놓고요. 자, 클론을 하는 이유는 그 비포 애프터 전과 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클론을 해놓으면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셀프 일루미네이션에다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검정색과 하얀색을 가진 그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얀색 쪽에는 이렇게 이제 자체 발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셀프 일루미네이션 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렌더링의 결과를 보면 차이가 나죠. 여기는 이제 단순하게 디퓨즈 컬러 맵을 사용을 한 거고, 오른쪽은 그 셀프 일루미네이션 맵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셀프 일루미네이션의 이 치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광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자, 오퍼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퍼시티는 이제 보통 이제 투명 맵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그 뭐 키샷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화이트와 블랙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마스크라고 하잖아요. 마스크. 그래서 마스크 역할을 또 해요, 얘가. 그래서 이제 밝은 영역, 그러니까 맵에서 밝은 영역은 이제 불투명으로 렌더링이 되고, 어두운 영역은 또 투명으로 렌더링이 되는데, 또 중간 회색 값은 또 반투명이 돼요. 그래서 오퍼시티 맵을 사용할 때는 그 하이라이트를 모두 0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반사광이나 그 광택이 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하이라이트를 다 0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의 또 그림자의 방식은 또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를 해야지 그 오퍼시티에 대한 그 맵의 그림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인테리어 소품이나 그 건축용 그 렌더링에 사용되는 그 어떤 거리의 사람들 또는 뭐 자동차
거리의 가로수, 뭐 화분, 네,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실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인을 하나,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좀 퍼스펙티브로, 예, 지금 제가 설정을 했어요. 키보드에 P를 눌러서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뷰를 제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키보드에 P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네, 여기와 요게 있는데, 이 흰색의 영역이 바로 오포시티 맵의 마스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투명하게 빠지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제가 오포시티 맵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자, 샘플 타입을 박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은 네, 노랑으로, 예, 잘 보이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여기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검정색 영역은 투명하게 빠지고 하얀색 영역은, 예, 마스크 역할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적용을 하고 렌더링을 이제 해보게 되면은,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근데 그림자를 보시게 되면은 이 사각형에 대한, 플레인 오브젝트에 대한 그 그림자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트에 있는, 다시 불러올게요. 자, 라이트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면 쪽으로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주고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그림자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과물이 아무래도 뭔가 어색하죠. 그쵸? 이 화분에 대한 이 식물, 그쵸? 이 식물에 대한 그림자가 나와야 되는데 좀 사각형이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디파이어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라이트의 그림자 방식은 레이 트레이스 섀도우로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림자가 확실하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시티 맵은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퓨즈 맵에는 요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디퓨즈 맵을, 예, 요거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마치, 네, 이렇게, 예,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화분이나 어떤 거리의 가로수,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모델링하기 실제 힘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3D 형태의 나무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면은 렌더링 타임도 오래 걸리고 데이터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그 맵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오퍼시티 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윈도우, 저기 구글에서 오퍼시티 맵으로 검색을 하면요,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다운 받아서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불러드리고요. 다시 카메라 뷰로 바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그림자 방식이 그 레이 트레이스 이제 섀도우로 맵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이 상태로 그냥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뭐가 있나요? 자, 필터 컬러가 있는데, 자, 필터 컬러는 아까 전에, 예, 트랜스루센트의 맵에 대해서 그때 설명할 때 얘기했었어요. 자, 이거는 그 유리와 같은 그 투명 또는 불투명 재질을 통과하는 색상인데요. 그 이제 보통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과하는 그 유색 광원과 같은 그 효과를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요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를 예, 다시 또 가져왔는데, 필터 컬러는 혼자 자체만으로 예, 사용은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러면 이 바닷가 풍경의 이미지를 필터 컬러에다가 예, 적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결과를 보시면 뭐 반응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요거를 필터 컬러에 있는 요 맵을 오퍼시티에다가 그대로 인스턴스로 또 복사를 해주세요. 네,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전자에다가 어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표시가 되는데, 자, 이 좀 색상이 좀 탁하잖아요. 그쵸? 네, 그럼 요거를 흰색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요. 자, 렌더링을 해보면 또 이렇게 하얀색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하이라이트까지 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오퍼시티와 그 필터 컬러를 그 같이 이제 활용을 해서 그 렌더링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의사항은 그 그림자가 그 섀도우 맵으로 처리가 되면은 그림자가 그 어색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이제 하시려면은 레이트레이스 섀도우 맵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 잠가 놓을게요. 예, 불편하니까. 카메라 뷰를 렌더링 계속 하시려면은 여기 자물쇠에 락을 걸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잠깐 빠졌었는데요. 그 오퍼시티 맵 사용할 때 아까 나무 화분을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이 화분을 주고 예, 그림자를 줬을 때 이 스페큘러의 이 하이라이트 값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요거 주시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반사가 돼서 사각형이 표시가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프 맵인데요. 어쨌든 예, 그래서 필터 컬러는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그런 느낌 낼 때는 네,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범프는 그 똑같아요. 비트맵이나 또는 어떤 절차 맵을 그 사용을 하는데 그 오브젝트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또는 뭐 불규칙하게 그 나타나도록 그 할 때 사용이 되는데 보통 이제 흰색과 검정색을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흰색 영역은 이제 튀어나오고 어두운 색 영역은 이제 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데 자, 그것도 사용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주전자에다가 또 하나 적용을 했고요. 자, 탐색기를 또 열었습니다. 자, 이게 좀 불편하잖아. 그쵸? 예, 맵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꾸 탐색기가 사라지게 되는데, 물론, 여기 유틸리티에 가보면은, 그 그림을 우리 윈도우 탐색기처럼 불러오는 또 유틸리티가 있긴 해요. 네, 어셋 브라우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셋 브라우저를 눌러가지고 그 이미지를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셋 브라우저를 눌러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 창을 이제 띄워놓은 상태인데요. 요게 이제 윈도우 탐색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얘도 같이 살아있는데 탐색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어놔도 얘를 눌러버리면 탐색기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좀 불편한데 그래서 어셋 브라우저를 눌러서 좌측 그 카테고리에서 그 해당 그 폴더를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네,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디퓨즈 컬러에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렌더링을. 자, 어사인 하시고 또 미리 보기 또 체크하고
하이라이트가 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또 렌더링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그 맵이 처리가 됐는데, 자, 이거는 이제 벽돌에 맵이 들어갔지만, 벽돌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요철의 느낌이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이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 하얀색 영역은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셋 브라우저를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창을 띄워 놓고요. 그래서 범프에다가 요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요 이미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예, 맵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프 맵은 검정색과 하얀색을 사용하는데 하얀색은 튀어나오고 검정색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맵을 범프 맵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미리 보기가 뜨죠. 그죠? 네. 확실하게 보이죠? 이 범프를 끄게 되면은 네, 이렇게 이제 벽지를 발라 놓은 듯한 네, 그렇게 해서 또 렌더링을 해보는데 자,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범프 수치가 현재 최대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100이나 200까지 올렸다고 해서 그만큼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예, 범프의 세기를 이런 식으로 정해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어색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5 예, 많이 쓰면 한 30입니다. 그 이상을 쓰는 것은 예, 불필요하고요. 그리고 렌더링을 할 때 여기 그 어떤 올가미가 뜨잖아요. 그쵸? 어떤 영역 툴이 뜨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렌더링 하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렌더링을 아까 제가 클론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그 전과 후를 이제 살펴봤는데 네, 이렇게 그 리전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해서 아무튼 그 리전을 활용해서 이렇게 렌더링의 그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프는 가급적이면은 같은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샘플을 좀 디스플레이 네, 라지를 보면 예,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네, 지금 한참 찾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이미지를 그 범프 맵을 사용하시려면은 포토샵에 불러들여서 이 채도를 다 빼버려요. 그 세츄레이션을 다 0으로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튀어나올 부분을 하얗게 어둡게 들어갈 부분을 어둡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일일이 이거를 그 직접 만드셔도 돼요. 여기를 아예 하얀색 여기를 아예 검정색으로 메꾸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범프 맵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 반대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또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거를 옮겨 놓고 자, 그 반대가 되겠죠. 그죠? 하얀색이 튀어나오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맵을요, 꼭,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이제 사용자의 어떤 그, 의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줄 수도 있겠죠. 이 콘크리트 맵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울퉁불퉁한 느낌이 좀 별로 없는데, 네, 한번 범프 맵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뭐 울퉁불퉁한 예, 느낌이 좀 나긴 하죠. 네, 그쵸? 범프를 꺼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쵸? 예. 하이라이트가 있어야지만 확실하게 범프가 표시가 됩니다. 네, 좀 더 올려보면은 더 확실하게 표시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그 레이트레이스예요. 레이트레이스. 자, 레이트레이스는 자, 이제 반사를 줄 때 사용을 하는데, 자, 레이트레이스와 리플렉션은 항상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렉션에다가 그 레이트레이스를 사용해서 그 어떤 이제 금속 재질이나 또는 유리 또는 유광의 플라스틱 같이 그 반사를 가지고 있는 그 물체에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맵은 그 저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레이트레이스는 당연히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예전 버전에 비해서 이제 사라진 맵도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자, 요 리플렉트와 리플렉트도 사용할 수도 있고, 플랫 미러도 사용할 수 있고, 틴월 리플렉션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자, 레이트레이스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사인 하고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반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주변에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실린더를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은 비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탈 설명할 때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go to appearance로 위로 올라가고 메탈 쉐이더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메탈이 아니고 뭐 불린이나 퐁 쉐이딩으로 하게 되면은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반사가 100이 되면은 그 아무래도 반사가 너무 세면 그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반사의 수치를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약하게 적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사의 정도를 아시려면 이 백그라운드를 꼭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체 금속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레이트레이스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비치게 해서 반사를 줬다면 이번에는 맵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리프 맵 이런 것들을 리플렉션 맵에다가 이렇게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요 자체적으로 금속 재질 같은 느낌을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은 면적의 금속 재질을 사용하실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카피해 볼게요. 카피를 했을 때는 반드시 여기 이름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하나의 장면에는 두 가지 같은 재질의 이름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반드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또 다시 이번에는 공장 이미지가 있는데요. 자, 공장 이미지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또 다시 주전자 assign 렌더. 또 이런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다시 렌더. 뭐 이런 느낌이도 되고, 바닷가의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스카이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보면은 느낌이 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그쵸? 당연히 요 노란색이 아닌 그 이렇게 검정색 계열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실버의 느낌도 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치는 것들이 좀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은 여기 옵션 안에 블러가 있어요. 이렇게 이 블러의 수치를 올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뭉개지게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블러는 수치가 이제 많이 올라가야지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블러 옵셋은 이제 카메라의 거리에 따라서 옵셋이 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블러 옵셋은 적게 수치를 줘도 예, 강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그 환경이 여기에 비쳤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블러를 강하게 적용해 줌으로써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어떤 금속의 느낌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그 주변에 있는 물체가 여기에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감은 좀 떨어져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나 자체적인 금속으로 만들 때는 또는 렌더링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리플렉션이 있는데요. 약간 줌아웃 시키고, 주전자 앞쪽에다가 얇은 박스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 이제 요거는 이제 유리가 될 거예요. 이제 강판 유리. 네, 그런 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얘는 그냥 단순하게 체크 무늬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사인하고 미리 보기 체크했고요. 자, 색상도 바꿔볼게요.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네, 그림자가 완전히 져서 안 나오는데, 네, 요거 잠깐 라이트를 지울게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박스에다가 네, 좀 약간 작게 했어요. 자, 박스에다가 자, 재질을 넣는데, 자, 리플렉션 있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는 굴절입니다. 굴절. 그쵸? 위쪽은 이제 반사고요. 그래서 굴절을 사용을 하는데, 자, 어떤 맵을 사용하느냐. 자, 보통 인테리어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뭐, 이렇게, 남자의 그, 화장실에 가면은 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 형태가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데, 또는 그 욕실, 그쵸? 욕실에 그 유리, 욕실 유리나 아니면 찬장, 예, 그런 유리. 그런 거 하실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틴월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얇은, 그쵸? 그래서 요거를 오케이를 하고요. 자, 어사인 하고,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예, 굴절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옵셋을 이용하게 되면요, 어떤 그 이동, 네, 두께에 대한 이동. 그래서 얇게 주면은 조금만 움직이겠죠. 요런 데가, 그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클론을 또 눌러 주시고, 자, 아까 기본값 0.5 다시 렌더. 네, 그럼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여기는 확실히 이동이 많아졌죠. 요만큼이 이렇게 이동이 됐네요. 블러도 한번 올려볼까요? 네, 블러도 올려주면은 이렇게 찬장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또 이렇게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프 맵 이펙트가 있는데 이 범프 맵을 올려주게 되면은 그 범프가 여기에서 이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범프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범프를 한번 넣어 볼게요. 범프를 넣으려면은 범프 옆에 넌을 눌러주시고 노이즈를 한번 넣어 볼게요. 노이즈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 show and result 있잖아요. 요거를 잠시 꺼보면은 요게 이제 적용 전입니다. 노이즈가 적용 전, 이건 적용 후. 이렇게. 그래서 적용 전의 상태에서 이 맵을 수정하시면 되는데, 요게 켜져 있으면은
좀 구분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잠시 끄고 노이즈를 여기서 이렇게 제어를 하는데요. 예, 노이즈는 이제 주로 그 물의 표면, 예, 아니면 어떤 지형들 뭐 그런 거의 표면을 만들 때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이즈 파라미터에 와서 그 레귤러와 프랙탈과 뭐 터뷸런스가 있어요. 그럼 프랙탈로 주고 사이즈를 내리게 되면 뭐 이런 식의 노이즈가 예, 나오게 되죠. 이런 거를 아까 이제 그 절차 맵이라고 그랬죠. 네, 프로시절. 네. 요걸 여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범프 맵을 활용해서. 그러면은 show and result를 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더 내려볼게요. 더 지글지글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노이즈도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범프 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흰색은 튀어나오고 검정색은 들어가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하면 네, 이런 느낌이 되겠죠. 네, 결과는 네, 0 아닙니다. 자, 범프맵 이펙트를 좀 떨어뜨려서 렌더링을 하면 뭐 이런 느낌이 나오고, 네, 0.2를 줬을 때는 네, 뭐 이런 느낌. 숫자가 올라가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역시 과하면 네, 결과는 안 좋다. 네, 적절하게 렌더링을 하면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렌더링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도 하이라이트를 예, 주게 되면 더 확실하게 노이즈의 효과가 더 잘 보일 수도 있겠죠. 예, 렌더링 하다 이렇게 시간이 다 가요. 원래 그렇습니다. 요거를 다시 끄고 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예,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범프 맵을 좀 올려 볼게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이. 자, 블러도 한번 올려 볼까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 좀 약간 멀리서 바라보면은 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찬장이라든지 그죠? 뭐 아니면 그 그릇, 그죠? 투명한 그릇에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줄 때 리플렉션 맵을 예, 사용을 한다. 예, 그렇게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범프 맵이랑 좀 흡사하긴 해요. 근데 좀 차이가 있죠. 범프 맵은 물체의 어떤 표면을 가지고서 이렇게 약간 페이크적인 느낌으로 이제 울퉁불퉁한 느낌을 준다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실제로 그 표면의 형상을 아예 변경을 해버려요. 그래서 맵에 그 어떤 그레이 스케일을 적용하게 되는데, 2D 이미지에서는 밝은 색은 어두운 색보다 강하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3D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돼요. 형상 자체가. 그래서 디스플레이스 맵의 결과는 그 붓보트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렌더링을 해야지만 그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다 지우고요. 자, 카메라도 그러면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카메라까지 다 불러서 네, 삭제를 하고 컨트롤 시프트 Z키 눌러서 화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인을 이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근데 실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아마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모디파이 그 리스트에 그 디스플레이스가 또 따로 있거든요. 자, 일단 해볼게요. 자, 해본다는 거는 지금 밖에 해가 예, 떴어요. 예, 그래서 해보고 예, 네, 무슨 말이죠? 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그먼트를 많이 올려주셔야 되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물체 자체 구조를, 형상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세그먼트를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기다가 세그먼트 개수를 100개 정도로 이렇게 크게 올려놨습니다. 자, Shift F도 끌게요. 자, Shift F는 안전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F4도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질창을 꺼내 주시고요. M. 자, 그리고 맵스를 열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디스플레이스 그 사진이 있어요. 약간 뭐 이렇게 약간 무서운 듯한 느낌인데,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까 제가 스페큘러 그 레벨이 있었잖아요. 그쵸? 샤이니 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그 보통 이제 모델링 할 때, 매핑 할 때 이런 눈두덩이와 콧등과 그 다음에 이런 턱 쪽, 뺨 쪽, 입술 쪽에 하이라이트를 줄 때 이런 맵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디스플레이스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자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적용을 하고요. 자 어사인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합니다. 자 렌더링을 해보면은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컨버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코드 메뉴가 뜨죠. 거기서 에디터블 폴리로 컨버트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옵션 안에 자 뭐가 있냐면은, 자 밑에 보면 서브 디비전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거든요. 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리셋을 이렇게 하이로 체크를 해주세요. 요거를 누를 때마다 여기 어떤 그 값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이로 바꿔주시면 이제 높은 어떤 질감으로 나오겠죠. 아직도 잠시요. 다시 렌더링. 자, 이렇게 렌더링이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 어마운트 수치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이라이트까지 적용을 해야지 울퉁불퉁한 느낌이 더 살아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그 옛날 그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면은 바닥에서 또는 그 벽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그렇죠? 막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그런 티천. 네, 그걸 아마 영화에서 봤을 건데, 그런 거 활용할 때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렇게 맵으로 이제 렌더링을 했다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맵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 그 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넣은 상태인데, 자 여기다가 디스플레이스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디파이 여기 리스트를 눌러 보시면은, 자 지금은 이제 이 서브 디비전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제 필요 없고요. 일단 꺼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디파이 리스트에 가보면은 디스플레이스가 또 따로 나와 있어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디스플레이스가 있죠. 네, 요 디스플레이스를 가지고 보통 이제 지형 맵을 활용하면은 상당히 재밌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아까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자 지금 제가 윈도우 탐색기를 다시 열어 놓은 상태인데, 이거를요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네, 이렇게 넣어 놓게 되면은 맵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요걸로 그냥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디퓨즈 맵에 들어가니까, 여기 get 머티리얼을 눌러주고 비트맵을 누르고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사진이에요. 그냥 사진.
스피어, 그러니까 스탠다드 맵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맵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비트맵을 또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셔도 돼요. 순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와 주셔도 되고, 대신 인스턴스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걸 잡아서 이쪽으로 넘기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주의사항은 여기에 삼각형이 반드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서로 둘이 이렇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맵을 넣는 게 두 개가 있죠. 여기 넌이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 비트맵이 있고 아래쪽은 이제 그냥 맵인데, 비트맵은 그 가져오는 그 사진의 그 가로 세로에 대한 비율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여기에다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그 맵은 물체 사이즈에 맞게 비트맵의 어떤 해상도를 조정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체 사이즈에 맞게 맵이 적용이 되는 거고, 위쪽에 있는 비트맵은 물체 크기가 상관없이 불러들이는 쪽에 그 해상도를 그쪽에 맞추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맵을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이 스트렝스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오토키를 눌러주고 100으로 올려준 다음에 그 스트렝스 값을 쭉 올려주면요, 이런 영화가 되는 것처럼 됩니다.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자, 올려주고 F4를 끄고요. 자,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오, 그죠? 이런 애니메이션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트렝스 값을 올려가지고 어떤 느낌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디케이는 이제 반대로 이제 감소 효과인데, 자, 요거는 이제 루미네어 센터는 요걸 켜가지고 어떤 축, 이 축 있잖아요. 여기 좀 여기 기즈모 보이시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센터 쪽이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DK가 말은 안 된대요. 아무튼 그래서 블러는 이렇게 뭉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살짝 뭉개 줍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면 재밌겠는데요. 자, 오토키 키고 블러를 올려주면,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사라지는 듯한. 또 이렇게 해봤고요. 나머지는 그냥 넘기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UVW 맵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거기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요 사진 대신에, 이 얼굴 대신에 그 지형과 관련된 그런 사진들을 가져오시면 그 재밌게 그 지형 맵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지형 맵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제공을 해요. 이런 것들을 실제 아까 디스플레이스 맵에다가 적용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저장해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저장이 된 상태에서 그럼 요 맵 대신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다시 들어가서 요 맵으로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럼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 올라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면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플레인 오브젝트의 세그먼트가 그 100개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면의 개수를 한번 더 많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 터보 스무드나 뭐 메시 스무드를 사용을 해도 되긴 하는데, 자, 일단 디스플레이스
네, 그래서 넌 누르고 네, 사진을 네, 잘못 가져왔네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값을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블러를 살짝 올려서 뭐 이런 느낌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다시 플레인을 하나 더 그려주게 되면 자, 이거는 많지 않아도 되니까 네, 이거는 이제 물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섬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 지역 맵을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이런 거를 받아서 실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네, 실제 이런 것들이 다 네, 텍스처 맵이기 때문에 뭐 지도도 좋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지구 말고 이제 달의 표면이나 화성 예, 그런 거의 행성에도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이제 범프 맵이나 디스플레이스 예, 한번 활용하시면 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요. 자, 이제 그 맵의 어떤 그 특징, 그쵸? 여러 가지 예, 맵의 종류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네, 두루두루도 살펴봤습니다. 예, 좀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론 여기 이제 스탠다드를 누르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맵들이 나오잖아요. 글쎄요, 또 기회가 되면 뭐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적으로 이제 스탠다드의 어떤 그 맵과 그리고 이제 그 각 옵션들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모델링하고 매핑을 했을 때, 네, 좀 그래도 자유자재로 예,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항상 늘 얘기하지만 플러그인을 활용한 렌더링을 활용하시면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그 네, 여러 가지 예, 맵에 대해서 재질 그 머터리얼 에디터에 대해서 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